안녕하세요. 수원 김기록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치아 페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 치아가 폐어져 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치아 페임이라고 하면 치경부 마모증, 치경부 파절증 이렇게 부르는 부분인데요.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이 폐어져 나가면서 치아가 시리기 시작을 하고, 심해지면 치아가 점점 더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심하게 되면 신경까지 노출이 돼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치아 페임은 그러면 왜 생기는 건지, 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지 오늘 그걸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보통 치과에서 치아 잇몸이 있는 경계 부분이 패이게 되면 양치질을 옆으로 하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양치질은 보통 칫솔모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굉장히 이렇게 세게 닦으시는 분들이 아니면 옆에 패이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치아를 닦더라도 제일 위에 칫솔이 세게 닿는 부분 자체가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이 아니고 치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은 치아에도 같이 횡으로 자국들이 많이 남아 있으세요. 칫솔을 세게 닦는다고 해서 치경부 있는 데만 유독 심하게 마모가 되는 경우보다는 치아랑 같이 마모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이는 경우는 치아가 오목한 그릇처럼 패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치아 잇몸 경계 부분이 패이게 되고, 그런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패여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치경부 마모증보다는 치경부 파절증이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치경부 파절증은 치아 목 부분이 그릇 모양으로 패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끼 자국으로 찍은 것처럼 패이게 되고, 손톱으로 긁었을 때 딱딱딱딱 걸리게 됩니다. 치아하고 이 패어져 나간 부분의 경계 부분이 부드럽지가 않고 굉장히 날카롭고요. 그러면 치경부 파절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식사를 할 때 굉장히 질기고 딱딱한 음식들을 많이 씹을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치아를 꽉 무는 습관이 있을 때, 자면서 무의식 중에 치아를 물게 되기 때문에 치아는 아주 단단해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구조물처럼 보이겠지만 꽉 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 뿌리 부분은 잇몸뼈에 붙들려 있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 응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목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를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미세하게 휘었다 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잇몸 경계 부분에 치아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흔히 찰사 같은 걸 이렇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볼펜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은 어때요? 제일 힘을 많이 받는 가운데 부분이 나중에 힘을 세게 주게 되면 뚝 하고 부러지게 됩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부러졌네요. 자, 식사할 때 보통 20에서 30kg 정도의 힘으로 씹는다고 할 때 꽉 무는 힘 또는 이를 갈 때 무는 힘 자체는 300kg에서 최대 400kg까지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마다 턱 힘이 다르고 치아에 가해주는 힘 자체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그 정도 레인지에서 치아에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식사할 때 10배 힘으로 꽉 물게 되면 치아는 손상이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올 수 있는데 치아가 균열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약한 부분,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에 치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치경부 파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원인들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치경부 파절증이 많이 생기느냐? 한국 사람들이 보통 절인 나물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김치도 많이 먹고요. 보통 질긴 음식, 딱딱한 음식 하면은 대부분 고기, 굉장히 딱딱한 얼음이나 견과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로 오랫동안 씹어야 삼킬 수 있는 음식들, 치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나물 종류입니다. 절인 채소류인데요. 서양이라든지 동양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절인 채소류를 꽤 많이 먹는 편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조금은 있지만 대부분 생채소로 많이 섭취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유독 시금치라든지 숙주, 콩나물, 병풍나물, 참나물, 나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수분이 빠져나가서 섬유질이 많이 남아있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섬유질들을 치아로 끊어내기가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배추김치인데요. 배추김치 같은 경우도 잘게 잘라서 먹는 경우보다는 길쭉하게 있는 걸 전체적으로 우적우적 씹어서 먹는 경우가 많죠. 한국 사람들이 식습관 반찬들을 보면 요런 증상들이 좀 발생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치경부 파절증이 생기면 찬 걸 먹었을 때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이 시린 느낌, 그리고 신음식, 레몬이라든지 포도, 사과 이런 것을 먹었을 때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이 시려요 라는 증상들을 보통 가지고 오시는데요. 충치 먹었을 때도 이와 유사한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충치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경부 파절증은 초반에는 많이 패이지 않았을 때는 직업감인 처치라고 해서 치아하고 잇몸 경계 부분에 약을 바르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해서 둔감해지도록, 자극이 들어왔을 때 치아가 버텨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많이 패어져 나갔을 때는 치아 색깔 나는 재료로 마모증에 레진 필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폐어져 나가서 신경이 노출이 되는 경우, 치아는 머리 부분에서는 신경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 뿌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체경부 파절정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나면 신경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씌워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머리 부분이 아예 부러져서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치아가 시행 증상들이 나타나면 나한테 체경부 파절증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체경부 파절증, 치아 페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